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4부는 여의도 흥신소, 여의도 화제의 인물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분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SBS 퍼니 강경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경윤입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은 그 최근에 네. 그 이수역 네. 그 사건, 네.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토론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셨더만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얘기했는데 네. 제가 무슨 뭐 반페미니스트 노선의 선두주자 같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네, 뭘 이제 어찌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 무슨 저기 젠더 이슈도 아니고. 네. 근데 뭐 사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는 예, 우리가 예. PC라고 하는 보통 정치적 올바름. 그렇게 번역되는데 이게 은근히 미국에서도 이제 갈등의 요소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PC 그 자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본인은 정치적 올바름 지키겠다고 예. 연설할 때 항상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게이와 레즈비언 친구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런 예. 것도 미국의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PC거든요. 네. 근데 PC는 무조건 옳다라는 관점에 접근하게 되면은 네. 또는 미국에서 다 공인됐다는 관점 접근하면은 무분별하게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는데 네. 저는 한국에도 그런 것이 이제 좀 반작용이 있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 PC도 미국에서 논쟁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어떤 인물을 만나보게 될지 궁금한데요. 강경윤 궁금한가요? 기자님. 예. 네. 오늘의 여의도 흥신소 주제는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김성태 원내대표. 네, 사실 작가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주제를 누구로 잡을 것인가, 예. 이제 홍준표 전 대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김성태 원내대표로 할 것인가 네. 좀 고민을 하다가 홍준표 대표는 조금 더 이슈가 익은 다음에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슈를 잡게 됐습니다. 예, 뭐 네. 그저께인가 정치 복귀 선언을 했어요. 네. 내가 옳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왔다. 그랬는데 네. 근데 이 선거를 앞둔 상황도 아니고 또 본인이 뭐 출마를 할 계획을 밝힌 것도 아닌데 뭐 사실 정계를 떠났을 때와 돌아올 때 무슨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정의당 논평을 하나 인용하자면은 네, 예. 정의당 최석 대변인, 예. 최석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 나간 다음에도 계속 뭐 밖에서 장외에서 한 마디씩 해가지고 언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오셨다니 어쨌든 격하게 환영한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당이 이제 안철수 대표 칩거 또는 이제 해외 거주 중이지만 지금 네. 이게 왜 나왔을까라 왜 나갔을까 왜 저 미국에 나왔을까라는 생각하게 될 정도로 예. 그 공백기가 참 무의미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 네. 돌아왔다 하면 다음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12월 달에 뭐 방송국 하나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유튜브야 뭐 네. 유튜브 네. 한다고 네. 뭐 정치에 복귀한다. 그 라고 본인이 말할 수는 스피커를 없으니까. 키우면서 뭔가 좀 입지를 좀 하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오늘 저희가 논의할 김성태 대표 네. 같은 경우도 김성태 TV 만든다고 했다가 네. 지금 가보면 조회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 그 3,400 정도인가요? 정도. 이게 보통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유튜브 영상 찍으면요. 예. 자기 지역구에는 문자로 다 뿌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적어도 한 5만 개는 문자 뿌렸을 텐데 지금 어. 가면 영상 조회수가 300, 400 이러니까. 그 단식할 때 그 김성태 TV를 개국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은근히 그런데 예. 김성태 대표가 예. 이 방송용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전 예. 좋을 것 같아요. 3,400 정도면은 조회수가 그 정도면 용디가 잠자면서 찍는 수면 그렇습니다. 동영상 정도 동영상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이제 잘 때 이제 잠방을 좀 해보는데 먹방이 아니라 잠방. 뭐 그거는 못한 것 같은 그러네요. 생각도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망스럽네요. 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네. 먼저 신상부터 네. 한번 살펴볼까요? 털업 해볼까요? 네. 자유한국당 김성대 원내대표는요. 2017년 12월부터 자유한국당 제2대 원내대표직을 역임 중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는 강서구 을이죠. 네. 같은 당에도 동명이인의 비례대표 의원 김성태 의원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58년생 그리고 동명이인의 비례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54년생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띠죠. 올해 60세. 네. 그리고 친분이 있는 안민석 의원은
8살 차이. 음. 안민석 의원이 8살 어린 거죠. 젊은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습니다. 네. 고등학교는 잘 알려진 대로 진주 기계 공고를 졸업한 거죠. 네. 워낙 진주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우병우를 우뱅우, 민병두를 민뱅도라고 말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예. 네, 그리고 대학은 강남대학교 법학 학사 2001년도에 아주 뒤늦게 입학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제 후배가 되는 건가요? 아, 그런가요? 전 99년에 졸업했는데. 후배네요. 예. 후배네요. 네, 그리고 한양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출간한 책 등에서는 강남대 이름은 거의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기입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로 이제 석사의 이력만 주로 기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공부를 이제 그럴까? 이분이 뭐 노동운동 하시고 이러다 공부를 늦게 좀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사실 자기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친 부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은 이게 그렇죠. 이력이 좀 누락된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7살이던 1983년에 해외 건설 현장 근로를 자원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정도 일했던 이제 경력이 있죠. 열사의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한양건설 그때.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KT에 입사해서 노동조합 간부를 역임했고 그리고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거쳐서 사무총장을 했고 또 서울시 의원도 거쳤고 한나라당에 서울시 의원이 입당한 거죠. 민주당 비례로 그것도. 당적이었어요. 네, 민주당이었어요. 비례로 민주당으로 당선시켜줬습니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자유한국당 네. 예 들어간 거죠. 어떻게 예. 보면은 좀 제 느낌에는 좀 이게 이례적이라고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노동운동 했던 사람이 이런 보수 정당에 들어갔다는 게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예전에 이제 네. 한국노총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네. 한국노총은 자유한국당이랑 그 당시 새누리당이랑 연대 관계에 어느 정도 있었던 것도 있고요. 이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노동운동 하던 시절의 주장들을 살펴보면은 네. 지금이랑 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도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라 이런 말 네. 투쟁했던 적도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 입장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김성태 대표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모습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우선 이제 근로자분들은 김성태 대표에게 한번 이 타임에 감사를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분이 뭐의 핵심 역할을 했냐면요. 주 5일제 도입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때문에 네. 토요일 일요일 쉬실 때마다 김성태 대표에게 약 0.1초 정도씩 고마움을 표시하시면은 발의해서 통과까지 된 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거라는 이제 거죠. 노총 쪽의 입장을 이제 대변해가지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굉장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거죠. 그 당시에. 그러네요. 그리고 별명은 또 들깨입니다. 들깨. 그래서 이 들깨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나 본인이 지은 건 아닐 것 보니까 같은데 들깨는 아니 본인이 지었던데요. 들깨요? 네, 제가 네. 언론 매체 이 들깨라는 단어가 김성태 의원이랑 같이 등장한 게 언젠가 봤더니 작년 12월밖에 안 됐습니다. 네. 김성태 본인이- 대표는 아무리 제가 옆에서 이 행동 양태를 봐도 들깨보다는 나무늘보 같은 약간 그런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스트롱 윤이라고 계속 얘기 부르짖는 것처럼 본인도 들깨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캐릭터는 약간 좀 저희가 보기엔 나무 아니 근데 왜냐면 배현진 나무늘보가 은근히 발톱도 세고 되게 무서워요. 근데 평상시엔 네. 이제 늘보처럼 있다가 예. 나중에 이제 때리면 그때 이제 들깨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렇죠.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네. 이제 입당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배현진 아나운서는 제가 사실상 들깨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니 저기 아니, 아나운서로 아주 그 품격 있게 살아온 그러니까. 삶이 이거 정- 그분을 들깨로 왜 만들어요? 네. 아니, 근데 본인은 이- 전혀 그러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김성태 대표 사투리가 보면요 누구랑 비슷하냐면 허구현 선생님이랑 비슷해요 예. 보면 이게 루엔진이 예. 그러니까 그렇지 뭐 거기도 아마 발음 해보시라고 하면 우뱅우 나올 겁니다. 박뱅호 맞아요. 박병호 나오고 이제 할 거니까요. 예예예. 예, 좀 그렇게 있고. 예. 그런데 김성태 대표가 저는 이제 좀 뭐 바른정당에 어쨌든 탈당을 해가지고 같이 있었으니까 네. 굉장히 좀 재밌는 추억들이 좀 있긴 한데 네. 그 시키면 다 해요 좀. 시키면 다 그러니까 한다. 정치인들이 두 가지 분류거든요. 예. 네. 아무리 옆에서 조언을 해가지고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이미지 변신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키면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면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김성태 네. 대표는 그 시키면 다 하는 부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만만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변화에 네. 잘 적응한다는 잘 얘기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유동적이다.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어쨌든 노동운동하면서도 현장에서부터 올라오고 정치인까지 와서 삼선 의원이라는 중역까지 맡아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서 아하. 그 변화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네. 반대로 네. 이제 오히려 순탄하게 엘리트로 정치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안경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저는 그건 긍정적으로 보고 저는 다만 그게 이제 그분의 가장 큰 생명력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양날의 검이죠, 이거는. 예. 그렇죠. 그때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때 네.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하고 먼저 만나서 예.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복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복당할 때 예. 결국 작전은 뭐였냐면 나중에 이제 김무성 대표도 추가 탈당을 하게 되거든요. 예. 결국에는 김성태 지금 원내대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 홍준표 대표 측이랑 표를 합친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홍준표 어. 대표가 원래 뭐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홀로 독고다이라는 형태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자기의 세력이 너무 미약하니까 네. 홍준표 대표로서는 바른정당에 있던 사람들 들여오면서 친홍계로 이제 만들려 했다. 그러네요. 그때 근데 이제 막 탈당하고 이랬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예. 그 예전에 그냥 새누리당에 있을 시절에 바른정당 만들기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2016년 총선을 이제 지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이 네. 혁신위원장을 이제 세웠어요. 네. 그게 누구였냐면 김용태 의원이에요. 지금 사무총장하고 있는. 제가 이제 그때 그냥 뭐 기자들이랑 앉아가지고 국회 잔디밭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가 앞에 씩씩거리면서 달려나가요. 네. 누군가 했더니 김용태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기 혁신위원장 임명하는 게 무산됐어요. 그래가지고 나 사퇴한다고 이제 기자회견을 가는 길이었어요. 네. 근데 한 2분 있다가 이제 우리는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용태야 이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예. 네,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 했더니만은 김성태 대표. 숨도 이제 헉헉 찌면서 이제 오는데 되게 국회 안에 있으면 김성태 대표 그런 이제 좀 다혈질적이면서도 좀 어느 정도 정감 가는 모습 되게 많이 봅니다. 인간적이긴 해요. 행동가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 이제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박원 시장이랑 설전하면서 서로 막말이다 무슨 뭐 정치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새누리당에서 김성태 대표의 그 생명력이 참 길고 그 한 것은 뭐냐면은 이질적인 존재라서 그래 새누리당에서는 예, 그런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요.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었는지 지금 막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사람들 네. 이름을 발음을 진짜 못하시죠. 저도 준석이라고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준숙이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준석이. 네. 그래요. 예. 어짜에 약하거든요. 네, 경상도 분들이. 그래요. 그 지금 김성태 네. 원내대표는 그러면 저기 홍준표 전 대표와 가깝다고 봐야 됩니까? 현재도?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좀 재밌는 상황이 뭐였냐면 김무성 대표와 이제 그 정치적 운명 같이 했거든요. 그렇죠. 김무성계 좌장으로도 꼽혔습니다. 맞아요. 그게 좀 김성태 원내대표. 친무계라고 이제 했었죠. 원래 김성태의 그 왼팔이 김성태고 오른팔이 이제 김학용이다. 이런 말이 돌았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기자들한테 양쪽에 서로 항의를 했다 그래요. 내가 왜 왼팔이냐, 내가 서로 오른팔이다 오른팔이다. 이러면서 막 이럴 정도로 이제 두 분이 우열을 다루던 이런 사이였는데 김무성 대표가 최근 사석에서 이제 지인들과 기자들한테 성태는 이제 내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성태는 뭐 이제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가깝네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사실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 대표도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단계 자기 도약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혹시 또 전당대회 나오는 건 아니냐 아, 이런 의심까지 이제 사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최근에 이상한 것들을 막 던질 리가 없거든요. 뭐 출산주도 성장인 이런 것들. 네. 예, 이분이 정책통으로 뜨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비되는 그런 거대 개념을 들고 나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김성태 원내대표 그 존재감을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던 네. 게 최순실 국정농단 맞아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네. 위원장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때 수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수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죠. 당시에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별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뭡니까? 노래방 주인이라고 해서 시간 더 노래방 넣어주세요. 주인들이 계속 이렇게 네. 아쉬울 때마다 이렇게 조금 시간을 주잖아요. 예, 그런 예. 것처럼 장재원 의원 발언 시간 2분 추가해드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때 굉장히 이제 호감이 있었죠. 아, 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이제 어울립니다. 어울리죠. 예, 어울려요. 이게 자꾸 서비스를 그러니까요. 네. 베푸는 그런 걸로 봐서. 김성태 의원도 근데 그 탄핵 때 그 이미지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국쇼를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 뒤로 봉변을 참 많이 당한 게 뭐냐면 지역구가 강서구거든요. 예예예. 네, 강서구에서 이제 연말에 그 당시에 이제 11월 이때니까 연말에 이제 그 영남향후회를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진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남향후회 그 하는 행사장 입구에서 봉변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입장을 못할 정도였다. 어. 라고 이제 거기 있던 분이 증언하더라고요. 그때 그 청문회 때 네. 또 스타 중에 한 명이 바로 장제원 의원 그렇죠.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때 또 바른정당이 같이 왔었고요. 예. 근데 지금은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대표적 대여 투사로 또 활동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 바른정당에 왔던 분들이 참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중간에 쫄보같이 다 나가가지고. 예. 나아가서는 또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당의 이익을 위해서 또 애쓰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그래서 어차피 보수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치를 갖고 봤을 때는 뭐 비슷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새로운 보수 실험을 해보겠다라고 나왔었는데 예, 그렇죠. 왜 이렇게 참질 못하냐. 그때 그분들은 한 4달 만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 왜 이렇게 못 참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분들이 다음에 공천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공천 안 받아도 이기는 분이에요. 장제원 의원은.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구가 탄탄하고 네. 뭐 대학부터 유치원까지 그 집안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 동네에서. 아니, 자유한국당 돌아간 건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앞으로 정치하겠다는 건데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 그 이번에 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 지난번엔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제 친구죠 손수조를 공천해가지고 네. 그 3파전을 하다 보니까 그때 시겁해가지고 그런 거고 네. 지금은 아마 민주당이 배재정 전 의원일 텐데 예. 그쪽이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는 양자로 붙으면 이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김성태 원내대표 제1야당 대표가 된 이후 스스로 들깨를 자처해 왔는데 말의 수위가 점점 너무 강해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참 듣는 분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네. 한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실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요즘 최근에 한 말실수 중에서는 그 서울 숙명여고 이른바 쌍둥이 여고생 사건을 말하면서 뭐 자유한국당에서 받은 제보에 따르면 김상군 전 교육부총리의 딸이 담임 교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쌍둥이 딸의 아빠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바로 사과를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전에는 또 제천 이제 화재 사건 때 이제 가가지고 시민들이 9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뭐 했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 시민에게 저 사람 민주당 지지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굉장히 빈축을 사기를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오보 사건 그 김상곤 교육감 그거 사건은 예. 아까 말했던 언급됐던 성태 용태 브라더스가 또 했던 네. 성태용태 브라더스. 둘이 되게 친해요. 예. 네. 김용태 의원도 바른정당 예, 예, 왔었죠. 있었던 그 분이고. 둘이 지역구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양천 을이면 이제 화곡 이 뭐지 신정동 이쪽이기 때문에 네. 그 강서을은 또 저쪽이니까 네. 둘이 친하게 지내는 건 맞고요. 서울에서 사실 두 분이 삼선을 연달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선 의원으로서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의 자유한국당. 예. 저 이제 친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 김성태 의원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랑 친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한참 바른 그 정당 예. 바른미래당 예. 창당할 때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전화해서 뭐 울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사실인가요? 뭐 그런 거 거짓말 하진 않겠죠. 나경원 의원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뭐 굉장히 당선 이제 뭐 많이 되시고 하니까 순탄할 거라 생각하지만은 계속 원내 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그래서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계속 이제 돼서 이제 이번에 이 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원내대표 선거에 이제 그래서 별호가 이제 상습 출마자로 이제 붙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바른정당 탈당하기 직전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사실 바른정당 탈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나경원 의원을 내 가지고 이기면은 그래도 한번 당에서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지면 미련이 없다 뭐 이런 거였는데 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한 사정이 좀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예, 최근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대통령병 환자라고 네.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거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자기 정치가 돌을 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이고, 켜졌네. 대통령병 환자가 아닌 이상 한때는 서민 체험하겠다고 뜬금없이 삼양동 옥탑방에 올라가더니 이제는 노조 집회에 나가서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외치는 모양새다.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노골적이고 아직 시기상조는 아닌지 보는 이들조차 민망하고 제1야당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병 환자에 걸린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었나 싶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박원 시장의 이 노조 가서 한 발언은 예. 제가 그래서 민주당 쪽에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사전에 청와대 쪽이랑 양해가 된 거였다 그렇게 아, 그래요? 얘기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김성태 오늘 물론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로 보이겠지만은 네. 반대로 박원 시장도 이제 충분히 경륜이 있으신 분인데 당연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청와대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오해인 걸로.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래서 정치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명색이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인 분이 구태 정치, 막말 정치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잘하시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안타까워요. 이렇게 안타까워요. 네. 자, 잘하시네요, 진짜. 예, 자 이제 네. 뭐 이제 뒷조사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네. 다음 달이면 이제 원내대표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차기 당권 도전할까요?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도전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그 탄핵의 선봉장이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의 주류 세력의 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지다 보니까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네. 생각보다 대중의 반영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저도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뭐 얼마씩 준다 이 얘기가 너무 그 설있게 다가온 거죠. 차라리 내가 주호일치 협상을 주도했다라고 이제 그걸 홍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매 계속 생각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네요. 자, 근데 궁금한 게 당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내대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원내대표 이번 선거 구도요? 네, 작년에 원내대표는 어떻게 작년에 보시면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른정당에서 막판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12명인가요? 이끌고 탈당을 하거든요. 예. 그게 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기획적으로 이제 탈당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가서 합쳐가지고 당선이 된 것이고 그 당시엔 그리고 홍준표 대표 시절이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와의 뭐 사실 이건 뭐 그냥 이익을 위한 연대가 있었다고 봐야죠. 비춰가네. 예,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예. 당 대표는 누가 됩니까? 당 대표 예측해 주시죠. 예측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이 음.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차라리 제가 그분을 밀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도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파격력을 보인 분이 없기 자, 그럼 때문에 한 명씩 한번 검명해 보죠. 황교안 전 총리 안 나오죠. 안 나옵니까? 네. 아예 나오지 않는다. 절대 안 나옵니다. 입당은 합니까? 절대 입당 안 합니다. 입당도 안 합니까? 너희들이 와서 나를 감하러 모시고 가고 뭐 나를 코끼리에 태워갖고 뭐 퍼레이드를 하고 이런 정도가 돼야지 이제 그 나오실 분이고 지금 상황 절대 안 나오십니다. 홍준표 전 대표. 거기는 나오지 말래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거기 이제 바리케이트 펜스 다 쳐놔도 그거 위로 뚫고 올라올 사람이고. 예. 예. 김무성 전 대표. 본인의 대리는 하나 검찍어서 만들고 싶겠죠. 그게 김성태 원내대표일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건 이제 성태가 내 말 안 듣는다의 의미. 제가 이전 내말 이건 뜻. 예. 성태가 내 말 안 듣는다라고 한 그 의미가 그쪽은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니다. 그래요. 어떻게든 김무성 전 대표가 영향력을 미치려 할 텐데.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흥신소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함께하셨고요. 강경윤 SBS 퍼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자, 김용민의 정치쇼 21일 수요일 순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내일 목요일 아침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